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뉴턴 랩슨 메소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까지 해서 오늘 빠르게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공학수학 챕터 19장의 19.2의 솔루션 오브 이퀘이션 바이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봤는데 이 나머지 그 뉴턴 랩슨 방법하고 이제 비슷한 그 시컨트 메소드 보고 그 다음에 19.3장의 인터폴레이션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이 뉴턴 랩슨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개념은 이제 중간고사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푸는지 이제 시험의 실습이랑 이제 이론이랑 나올 텐데 음, 다시 한번 리바인드를 하면은 어떤 이 파란 색깔 요 곡선이 있으면 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 어떤 함수의 근이라고 하고 fx 이꼴 0을 만족시키는 이 x를 찾는 문제였죠. 그러면 어떤 임의의 시작점을 하나 정하고 이걸 x0라고 하면은 그 시작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 기울기를 따라 내려간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이 x가 언젠가 fx를 0으로 만족시키는 그 값을 찾는다라는 근사의 x 어,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x0가 처음 값이라고 하면은 그 x0에서의 기울기와 그때 함수값 두 개를 이용해서 fx0랑 f 프라임 x0를 이용하고 그거를 이제 분자 분모로 나눠주고 그 값을 빼주면은 이만큼 업데이트하는 스텝이 되고 그 스텝만큼 움직였을 때 이제 x1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또 x1을 이용해서 x2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을 구했었죠. 이렇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시컨트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어, 이 기울기를 알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말로 도함수라고도 하고 데리베티브라고 영어로 하는 이 f 프라임을 알 수 없을 때에 활선이라는 영어로 시컨트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탄젠트라고 하는 건 어떤 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접한다고 하죠. 그 접하니까 접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점을 지나는 경우에 이제 시컨트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알 수 없으면 두 개의 시작점을 가지고서 이 시작점을 이으면은 일종의 기울기랑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울기를 어, 따라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죠. 그럼 기울기를 이제 요 접선에 대해서 f'을 구하는 게 아니고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기 때문에 시작점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x1과 x0 두 개를 시작 포인트로 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시작 포인트에서의 기울기는 이 델타 x를 구하고 이 델타 y를 구해서 이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눠주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뉴턴 랩슨 공식에서 f'x 대신에 이 xi랑 xi-1을 뺀 거를 분모로 그 다음에 fxi랑 fxi-1을 뺀 거를 분자로 해서 나눠주면 얘가 dx, dy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x가 여기 분모에 뉴턴 랩슨 공식이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 넣어주면은 이게 뒤집어지겠죠.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게 시컨트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데 이제 두 개의 점으로부터 이 기울기 구하는 식을 적용해 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예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fx를 우리가 앞에서 놓고 요거를 미분한 거를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했다면 이 미분한 이런 값들은 필요가 없고요. 요거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초기값 두 개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2랑 1.9라고 하는 초기값 두 개를 줬어요. 이거는 이제 임의로 정하는 건데 아마 문제에서 그냥 주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x2를 구하면 되는데 x1과 x0를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뉴턴 랩슨 방법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요 f 프라임 대신에 f 프라임을 근사한 이제 x0랑 x1을 이용해서 구한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x0랑 x1을 쓰는데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가지고
fx1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 f 프라임 x1을 이제 분모했으니까 이제 뒤집어가지고 x1 빼기 x0 fx1 빼기 fx0 이렇게 바꿔서 쓰면 우리가 x1, x0 알고 fx랑 fx0 다 아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x2를 구할 수 있죠. x2를 알면 이제 x3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x2로부터 구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미분값을 x2에 대한 미분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x2 빼기 fx2 fx2 빼기 fx1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1을 아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x3 구하면 x3는 x4를 구할 때 사용이 되겠죠. 실제 그 문제 적용을 해보면 일단 여기에 x1에 1.9고요. 그 다음에 fx1은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 넣어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넣은 거 계산하는데 x0가 이제 2니까 여기에 f2 넣고 여기 요 함수에다가 그다음에 이 2랑 죄송해요. 1.9랑 2 빼가지고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x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 이거를 엑셀로 만약에 풀어보면요. 일단 i를 1부터 그러면 xi-1 얘가 지금 i가 1이니까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 여기가 x0고요. 그 다음에 얘가 x1이에요. 아까 주어졌던 대로 x0는 2, x1은 1.9로부터 이제 x2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fx1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fx0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미분 값은 요거 두 개의 차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차이로부터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fx에 대한 정의 x 빼기 2 sin x, x 빼기 2 sin x 여기 써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x1에 대해서 x 빼기 2 sin x 이렇게 식을 써주고 기울기는 어, 요 두 개의 차이, 요 두 개의 차이를 분모로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분자로 하면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x1 빼기 x0, fx1 빼기 fx0 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럼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뉴턴의 메소드 x1 빼기 fx 나누기 f 프라임 x 지금 얘가 fx 프라임이고요. 얘가 fx에서 얘를 분모로 하는 이 값을 빼주면 되겠다. 그럼 얘가 이제 x2가 되는 거죠. 그럼 x2를 이용해서 x3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x1이 x2로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x0가 x1으로 업데이트돼서 이번에는 x1과 x2, x2는 방금 구한 이 값을 이용해서 넣어주고 x1과 x2를 이용해서 x3를 이런 식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x3 구했으니까 이번에 x2와 x3를 가지고 x4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를 이제 하면 되고요. 어,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코드가 어, 그 뉴턴 랩슨 방법에서 썼던 코드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딱 한 줄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원래는 fx를 정하고 여기 f 프라임 x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거 디파인 해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리턴 해가지고 원래 1 마이너스 이거 미분하면 2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맞죠? 이렇게 썼었는데 얘가 없고 그 대신에 이렇게 기울기 값을 두 개로부터 x1과 x0로부터 구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대신 써주는
것만 이제 바꿔주면 똑같은 네,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퀀스 메소드 방법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도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요. 도함수를 이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일단 뭐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가 주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입력을 하고 그 입력을 했을 때 값이 0이 나오도록 하는 입력을 넣고 싶은데 실험을 해야지만 그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풀 수 있는 방법 그때는 아예 f 프라임 x라는 거 함수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fx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미분이 좀 어려울 때 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 방정식의 근에 이어서 시퀀트 메시지 말고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폴레이션을 오늘 인터폴레이션은 어, 사실 책에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19.3장에 교과서 19.3장에 있는데 그 복잡한 내용 보지 말고 오늘 이야기하는 되게 간단한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나중에 인터폴레이션 하거나 복잡한 거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큰 개념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면은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 우리말로 보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어, 이제 뭐 리그레션 또는 획이라고 하는 거랑 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보관을 하거나 또는 인터폴레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이사이 있는 어떤 값들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했을 때 이 까만 색깔 점 말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점에 대한 값을 알고 싶은 그런 이제 이 값을 알고 싶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관 또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인터폴레이션과 다르게 우리가 앞에서 리그레션을 했었는데 리그레션은 어떤 거냐면 점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꼭 지날 필요는 없이 이 데이터가 어떤 경향을 띠는지에 대한 함수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찾으면 이제 이 함수는 꼭 이 점들을 지나지 않아도 어,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이 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예측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커브 피팅이라고도 하는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꼭 그 데이터를 점을 지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터폴레이션은 이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 fx를 찾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어떤 데이터가 어, 주어지거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또는 이 함수 fx를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복잡한 경우에 그 경우에 함수 fx를 적분하거나 미분하고 싶을 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함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복잡한 함수를 심플리파이하고 또는 이제 아예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함수 fx를 모르니까 이 사이사이에 있는 값을 알고 싶을 때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값을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이사이 간격 콜레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관법은 우리가 오늘은 사실 이 다항식 보관법만 할 건데 이것만 이제 보셔도 되고 그냥 나중에 뭐 어디서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뉴턴 보관하고 라그랑지안 보관이 있는데 이런 게 이 다항식 보관을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뉴턴이랑 라그랑지라는 이제 분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냥 다항식 보관의 개념만 알고 가겠다. 그리고 선형 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 보관이 우리 영어로는 폴리노미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항식 보관은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차수가 있는 거죠. 1차인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오더인 경우에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인 경우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뭐 3차인 경우에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뭐 5차, 6차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사실 3차 정도까지 이제 아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특히나 1차인 경우에 한정해서 선으로 직선으로 연결되니까 얘를 선형 보관이라고 한다. 결국 선형 보관은 다항식 보관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스플라인 보관은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3차 또는 4차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아예 스플라인 보관은 빼고 다른 아예 그 챕터에서 다룰 거고 오늘은 다항식 보관만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거고 일단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X 데이터가 Y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 세 개의 포인트가 이제 0,1, 1,3, 이제 2,2가 있는 거죠. 이거를 선형 보관하라라고 하면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점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선으로 연결해야 돼요. 나눠서 연결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얘를 fx1이라고 할게요. 얘를 fx2라고 하면 이 부분적으로 함수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게 구분해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piecewise라고 해요. 영어로 piece가 이제 쪼갠 거잖아요. piecewise라고 하면은 이제 구분을 나눴다. 그래서 piecewise 리니어 선형인 경우에 리니어라고 하면 되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또 우리가 다루는 이 수업에서 다루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은 대부분 이제 피스와이즈 인터폴레이션이 왜냐하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분을 다른 함수로 인터폴레이션해서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구간 fx1은 이제 계수가 기울기랑 절편이 주어진 ax1 플러스 b1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이 두 번째 구간은 이제 또 다른 계수로 주어진 a2x 플러스 b2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지나는 점인 0,1과 1,3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대입하면은 1이 y니까 1 이꼴 0 넣으면은 a1 곱하기 0 플러스 b1이니까 b1이 1인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점을 지나면 3 이꼴 a1 플러스 b1이니까 b1이 1이니까 a1이 2, b1이 A2가 1이고 B1이 1이다. 결국 fx1은 2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f2도 이렇게 똑같이 구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0.5, x가 0.5일 때 값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둘 중에서 여기에 포함된 함수에 넣어야겠죠.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래서 넣었을 때 f 0.5는 여기 0.5 넣으면은 2 곱하기 0.5 1이니까 2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 포인트가 0.5, 2이다라고 찾는 게 이 사이에 주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하고 그 데이터를 찾은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형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2차 다항식 보관을 할 수도 있는데요. 2차 다항식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함수를 x의 2차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1차식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2차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3차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가 있을 때 각각의 미지수, 이 개수가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미지수가 몇 개 있는지 보면은 1차식은 2개의 미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식은 3개의 미지수가 있고 3차식은 4개의 미지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2개일 때는 이 미지수를 알기 위해서는 식이
마찬가지로 두 개, 그다음에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어떤 2차 다항식은 이렇게 포물선 아니고, 네,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곡선 형태가 될 텐데, 이 곡선을 지나는 이 2차 다항식은 결국 지금 데이터인 1, 아까 0, 0,1, 1,3, 그다음에 2,2가 주어졌으니까 세 개의 점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 개의 점을 넣으면 식이 세 개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2차 다항식의 미지수 세 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부터 2차 다항식 보관을 하면 되겠다. 그럼 이걸 놓고 풀면은 0,1부터 넣으면 1 이꼴 0 더하기 0 더하기 C니까 C가 1이네요. 그 다음에 1,3 넣으면 3 이꼴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그 다음에 2,2를 넣으면 네, B 이꼴 4A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C가 1이니까 여기에 C1 넣으면은 지우면서 얘가 2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C를 빠뜨렸는데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렇게 C가 1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는 2, 4A 더하기 2B는 1이니까 요걸 식을 2번, 요거 1번 이걸 2번이라고 하면은 2번 빼기 2 곱하기 1번 하면은 B가 없어지니까 어 2A만 남고 여기서는 네, 오른쪽은 마이너스 3이 되죠. 맞나요? 3A예요. 지금 여기 맞네. 아, 오케이. 그러면은 2A 여기다 2배에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 2분의 3 여기다 넣으면 B는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함수 fx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분의 7x 플러스 1이다. 아까 똑같은 점을 찍어보면 0.5 넣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알 수 있는 틀렸어요? 아니, 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직선 그은 것보다 아마도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아, 큰 값이 나오겠죠? 왜냐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되고, 음, 이제 실제로 뭐 요걸 풀 때 우리가 매트릭스로 풀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앞에서 배웠던 선형될 수학 그 매트릭스 형태를 사용하면은 간단하지만 1, 3, 2 요거 쓰고요. 그다음에 얘는 0, 0, 1, 1, 1, 1, 4, 2, 1 여기다가 A, B, C에서 얘가 A 곱하기 X B가 되는 거고 해가지고 요 미지수를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역함수 구해가지고 역행렬 구해서 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왼쪽처럼 그냥 그 소거법으로 해가지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구해서 네, 함수 fx 구하면 거기에 다항식에 대입해서 이 중간의 값을 뭐든지 다 찍어서 연속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형 보관을 하는 건데요. 얘는 여기 써 있진 않지만 두 개의 점으로부터 보관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점이 뭐냐면 이렇게 구해줘요. 지금 로그 ln 이게 ln이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 9의 값은 2.1972고요. 그 다음에 9.5일 때 자연 로그 9.5는 2.2513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점을 좌표 계상에서 그리면 뭐 부와 경우 그다음에
2.1, 그다음에 2.2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잇는 선을 그어서 네,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풀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9.2일 때 이 값이 뭔지 알고 싶은 거고 그거를 구하고 싶으면 ax 플러스 b 이꼴 y라는 이 보관 함수에다가 a,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9를 넣으면 어, 9x, 9a 플러스 b는 2.197이고요. 그다음에 9.5를 넣으면 9.5a 플러스 b는 2.2513이고 1번, 2번씩을 이제 빼주면 0.5a는 0.04 계산기를 줄게요. 2.2513 빼기 2.1 0.0542 그래서 a는 0.1082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또 넣으면 b는 이제 2.197이 빼기 9 곱하기 0.1082잖아요. 여기다가 9 곱하고 그럼 얘가 9 곱하기 a가 0.80 0.1082 곱하기 9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 넘기면 그 빼기 2.19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b가 1.223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가 어, x가 0.1082x 플러스 1.2234라서 여기에 F0 6.2를 넣으면 그냥 그래볼게요. 0.1082 곱하기 0.2 더하기 1.23는 2.22184 2.21884 이렇게 되고 실제로 로그 9.ln 9.2를 하면은 얘가 2.2191이에요. 그러면은 2.2191랑 비슷하죠. 근데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원래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함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값이 여기 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오거든요. 선형으로 이렇게 보관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예제고 요거를 만약에 3차식으로 리그레션 하면은 여기서 주어진 점이 3개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3차식이랑 2차식으로 여기 문제에서 아마 2차 보관, 2차 다항식 보관이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럼 2차 다항식 보관하면은 3개의 점이 필요하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2차 다항식은 3개의 식이 필요하니까 미지수가 3개라서 그러면 9.0, 2.1972 그다음에 9.5, 2.2513 그다음에 11.0, 2.3979 로부터 보관을 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9, 그다음에 9.5,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11.0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를 2차식으로 분사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3개의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이제 식을 구했다 쳐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럼 3개의 식으로부터 이제 ABC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실제 로그 함수,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랑 비교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요거로 한 것보다는 얘가 좀 더 낫겠죠. 곡선을 곡선으로 피팅이라도 인터폴레이션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에 좀 더 가깝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만 피스와이즈 인터폴레이션 한 거다. 이 구간만 보관한 거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줬을 때 이렇게 또는 이 값을 줬을 때 보관을 해봤고 이제 마지막인데 음, 이런 식으로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있을 때 이 복잡한 함수를 2차 다항식으로 보관을 해보고 그걸 한번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여기 굉장히 복잡한 x제곱 2 마이너스 x승 나누기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그 복잡한 함수인데 이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에서 0에서 1, 2 해서 요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어떤 2차 다항식으로 근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 점선처럼 돼요. 얘가 이제 2차식이죠. 2차식을 그렸을 때 이 그래프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 밑에 면적의 넓이가 이 파란 색깔을 적분한 밑에 면적의 넓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적분을 근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함수를 저도 적분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적분하지 말고 이 데이터 포인트를 찍는 건 할 수 있잖아요. 0 넣으면 값 나오고 1 넣으면 값 나오고 2 넣으면 값 나오니까 이 세 개의 점 0,0 그다음에 0,1 그다음에 0, 잠깐만요. 1, 0.0.2601 그다음에 2, 0.2420이라는 이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찾을 수 있겠죠. 얘를 gx라고 할게요. 얘를 fx라고 했을 때 fx를 이제 gx에 근사하게 요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구한 요 식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보자. 그래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 추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함수 fx를 0부터 2까지 어, 적분 분사값을 구해보자. 이거를 2차 다항식의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주어졌잖아요. 그 fx를 적분하는 거랑 gx를 적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그 gx를 적분을 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정적분이라서 0에서 2까지 그렇다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 풀면은 3분의 1a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b x제곱 플러스 cx 이거를 0부터 2까지 대입하면 되겠죠. 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얘가 3분의 8a 더하기 2분의 4b 플러스 2c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3분의 8a 더하기 2b 더하기 2c를 적분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ABC는 어디서 구했어요? 이 앞에서 요 세 개의 식으로부터 이 함수 fx를 근사하는 gx를 구했고 그 gx를 적분하면 우리가 이 복잡한 함수를 적분하지 않아도 근사적으로 어떤 함수 gx에 대한 적분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하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수요일 날 시험부터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